오늘 국회 법사위가 진행이 됐는데 이 자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아침 미국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 보셨어요? 한국이 대선 전에 무역 협상을 끝내 선거운동을 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은 한덕수 대행은 매국노예요. 의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말씀처럼 2+2 협의를 하면서는 7월까지 그 관세 유예 기간 동안에 저희가 협의를 하는 걸로 해서 절대 대선 기간 지금 그 6월 3일 그때까지 결론을 낼 수 있는 지금 절차적인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오히려 7월 8일까지 그 전에 한다는 건 저희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덕수는 매국노인가? 매국 예비 음모인가? 국어사전에 매국노를 쳐봤습니다. 사사로운 선거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의 이권을 남의 나라에 팔아먹는 것, 이 말에 비춰보면 한덕수는 매국노입니다. 여기 보면 최상목 부총리는 미국 국내용 발언으로 이해하는데 협상안이 협의 중이다. 안덕근 장관, 대선 전까지 관세 협상 결론 준비가 안 됐다. 사실이라면 한덕수 대행은 매국노다. 정청래, 박지원, 민주당 의원들이 한덕수 대행에게 십자포를 퍼붓었어요. 그렇죠. 뭐 표현은 거칠지 모르겠지만요. 같은 의문을 갖고 계시는 국민들도 저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관세 협정 이후에 협상 이후에 정부는 7월까지 좀 천천히 하겠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베선트 재무장관이 했던 얘기는 사실 충격적이거든요. 한국 정부가 관세 협상을 빠르게 끝내고 이 결과를 선거 운동에 사용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장관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정치적인 이익이나 사익을 위해서 국가적인 어떤 운명을 바꾸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최상무 총리라든지 뭐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단순히 부인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상세하게 좀 더 소상히 해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뿐만 아니라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뭐 곧 출마 선언을 한다라고 하는데 출마 선언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관련해서 관건 선거라든지 또는 사전 선거라든지 이런 의혹에서 저는 벗어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미국과의 협상이 대선 행보 아니냐. 윤기찬 부위원장, 매국노라는 표현까지 민주당이 썼어요? 그러니까 협상을 하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는 것이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면 안 된다. 현재 뭐 관세 협상을 위해서 저것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줘야 된다. 또 이렇게 주장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한덕수 총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또 이전에는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그럼 탄핵을 왜 했고 탄핵해서 직무정지를 상당 기간 동안에 시켜놓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고 무엇보다 감세 협상이라는 것은 자 이제 여러 가지 지렛대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천천히 하자라는 의견이 있다고 치면 예를 들어 빨리 당신의 의견을 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에 예.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안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만약에 우리 측의 협상 목적이라면 예. 먼저 파악해두기 위해서는 당신들 협상안을 갖고 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협상을 갖고 오라 할 때 우리 대선 전에 이게 완료됐으면 좋겠다. 7월 8일까지 90일 유예 기간이 끝나지만 대선 전에 완료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의 협상안을 파악을 위한 저렇게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겁니다. 또 하나 협상안에 대해서 만약에 예. 우리가 언급한 협상안이거나 합의한 협상안 자체가 국가 이익에 해한다. 그러면 저런 표현을 써도 됩니다. 예. 근데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협상을 서두르고 먼저 안을 달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저렇게 평가한다면 저 정청래 의원의 저 말씀이 해국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하나는 이제 5월 3일 날 저희가 70일, 90일 유예를 받았지만 예. 사실 자동차의 품목 협상은 이미 발효가 됐잖아요. 예. 그 상태에서 또 필수 부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이거 기어 같은 거 이런 필수 부품에 대해서는 5월 3일 날 또 이게 끝나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국가적 입장에서 보면 이 품목별 또 그것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다음 정부 올 때까지 저희는 만연히 있어야 되는가요? 어떤 것이 해국행위고 어떤 것이 매국행위인지 국민이 판단하겠죠. 한덕수 대행을 가리켜서 미국과의 협상을 대선의 발판으로 쓰는 거 아니냐. 매국노라는 표현 말고도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이 뭐라 그랬냐면 사전 선거 운동 의혹을 제기했어요. 국정원 출신으로 상황실을 꾸려서 대선을 준비했고 이거 사퇴 전에 참모에게 선거 관련 지시를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김준일 대변인 이런 얘기를 민주당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신분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의 직위에 있는 동안 어떤 선거에 관련된 행위를 한다면 사전 선거 운동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것이 공무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관권 선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관련된 많은 언론 기사가 나오는데 그 기사가 한덕수 권한대행 측 핵심 관계자 이런 부분들로 나오는데 사실상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을 보좌하고 있는 보좌 기구에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선거와 관련된 부분들로 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렇다면 이건 역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총리실이 이 어떤 대권 캠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빨리 선수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면 사퇴를 먼저 하시고 선수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알겠습니다. 선수로 활동하지 않을 생각이 있다면 명확하게 선수가 아니고 심판의 역할을 할 것이니까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하겠다라는 말씀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둘 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실상 내일 출마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사퇴를 한다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은 미리 준비한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내일 사퇴가 유력해 보이고 이번 주말 뭐 늦어도 금요일에는 빠르면 금요일에는 이제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죠 한덕수 대행이. 그런데 한덕수 대행의 오늘 행보 중에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을 만나볼 이 사람과 한덕수 대행이 통화를 한 것 같습니다. 3, 4년 전에 4년 전쯤 될까요? 제가 대선을 위한 당내 후보 경선을 막 시작할 무렵에 저를 도우시려고 했었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와 당내 경선했을 때? 이거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부진해지고 나중에 보니까 거기 가셨더라고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가 된 거고. 좀 놀랬죠. 김대중 정부 때 통상교섭본부장 경제수석, 노무현 정부 때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 때 주미대사 무역협회 회장. 그런 분이 무슨 개인의 욕심 때문에 출마를 고민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내란 정권의 이인자 아니냐? 혹은 그걸 방관하고 동조했다. 이런 평가절하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네요. 좀 지나친 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뭘 했던가. 민주당 정부 때 경력을 많이 쌓았던 분이고 함께 일했던 분이라는 것이 있고요. 바닷물은 짜지만 물고기가 짠 건 아니잖아요. 어제 제가 직접 만났던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덕수 대행과의 일화를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사실까지 털어놨었는데요. 일단 이런 흐름이 뭐 이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사실을 공개한 거, 윤석 대변인, 저희도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낙연 전 총리가 직접 밝혔어요. 오늘 오전에 한덕수 대행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면서 만나자고 했지만 이낙연 전 총리의 다른 지역 행보 때문에 불발이 됐다. 만나자. 이런 표현이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을 좀 놨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한덕수 총리의 이제 정체성에 대한 문제로까지 비화가 될 가능성이 크죠. 지금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안타깝게도 저희 당내에 계신 많은 수의 의원들이 한덕수 총리를 출마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보수 정당의 어떤 가치에 맞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를 밖에서라도 밀어서 보수 전체 후보로 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밝힌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낙연 전 총리와의 어떤 인연들, 이낙연 전 총리가 말씀을 하셨죠. 이런 것 쭉 보면 또 오늘 통화를 했다. 또 이낙연 전 총리의 측근이 뭐 최근에 한덕수 총리의 캠프라고 하는 곳에 뭐 합류를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 저희 당의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그럼 한덕수 총리라는 사람은 우리 당의 정체성과 맞는 분이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한덕수 총리를 지지하면서 김문수 후보까지 지지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는데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갑자기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당내에 한덕수 총리 밀고 있는 분들도 본인들하고 한덕수 총리가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 바깥에 계신 뭐 정대철, 뭐 이낙연, 구민주당 분들하고만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당황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한덕수 총리가 뭐 내일이 됐든 언제든 뭐 사표를 내고 출마 선언을 하실 거라고 보면 예. 그 이후의 행보는 당에서 그분을 밀고자 하는 분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예.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과연 무엇 때문에 출마를 하시는지조차 저는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뭐 다만 근데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이낙연 전 총리와의 전화 통화 사실만 알려졌을 뿐, 뭐 윤석 대변인의 비판에 좀 발언을 제기하면 한덕수 대행이 또 누군가, 뭐 이른바 김문수 캠프의 누군가와도 통화를 했던 사실이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여러 물밑에서는 뭐 조율 과정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거 좀 말을 덧붙여서 일단은 한덕수 대행의 이 출마 선언이 코앞에 왔다. 바로 직전까지 왔다는 얘기. 여의도 캠프까지 계획했다는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